네, 정권입니다. 네, 양팀입니다. 이 비트코인, 오늘 이제 주제가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 주제는 아마 향후에 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또 우리 우리 뉴스룸 네. 초창 2년 전에도 비트코인 얘기를 좀 했었어요. 조 팀장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와, 그래서 2년 전에 벌써. 그때도 비트코인 얘기를 했을 때도 비트코인은 상당히 뭐냐면 핫이슈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2년 전도 핫이슈였고 지금도 핫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이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네,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뭐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그때도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2009년도 뭐 개발형 소프트웨어 뭐 사토시 나카모토 네, 예, 나카모토라고 그러면 이제 일본 말로는 나카 가운데 모토는 물 가운데 물건 이런 뜻인데 그런 뜻입니까? 아, 예, 네, 사토시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냥 이제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름만 사토시 네. 사카모토인 거고 뭐 지금 이제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은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네. 나카모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올 정도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2009년도 이제 개발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중개자 없이 이제 블록체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 그 연산 형태의 화폐죠. 네, 예, 연산 형태의 화폐를 이제 기존 화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능적인 지적인 화폐죠. 말하자면 이거 지적인 이제 화폐. 결국 이제 딥마인딩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네.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상당한 그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은 채굴이 이제 2140년 정도면 끝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금과 비슷한 한정된 자원으로서 채굴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마이닝을 해도 결국은 약 한 총량이 한 2100만 개. 네, 2100만 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2014년경에 모두 채굴될 것이다. 2100만 개 정도 되고 그게 이제 2014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한 100년, 120년 네. 지나면 이제 모두 채굴이 끝날 것이라는 거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채굴은 점점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이제 사회에서 만들었던 거나 또는 본인들이 했던 분들은 지금 뭐 상당히 싸게 샀거나 또 이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한 6천만 원 정도? 네, 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비트코인은 현재 봤을 때는 네. 뭐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10년 남짓 된 디지털 화폐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뭐 사실 이런저런 정의를 떠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건 그래서 비트코인이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 거고 또 저 팔아야 자기 돈 아닙니까 주식시장 격언대로 이게 뭐 매수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6천만 원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얼마였냐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000만 원. 예, 3년 만에 지금 6배가 뛰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1,00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 이제 6천만 원대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갑자기 뛴 거냐 이게 네. 근래에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이게 원래 꾸준하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근래 1년 안에 지금 이렇게 확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 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적정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사실 또 엊그저께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미 많이 올랐다 네.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 이리디움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좀 재밌는 얘기인 게 뭐냐면 예. 본인 때문에 올랐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약 12억 달러인가요? 14억 달러 정도 15억 달러죠 네. 15억 달러 정도의 지금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조? 네, 그렇죠? 그렇죠. 1.7조, 네. 1.7조. 네. 그 돈을 지금 써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폭등을 한 건데 네. 본인이 지금 또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처음엔 좀 약간 사기꾼처럼 보다가 네. 중간에 약간 좀 경이롭다가 네. 요즘 다시 또 실망하고 있어요. 네. 예, 말씀이 너무 네. 가볍다는 거.
뭔가 천재와 사기꾼을 왔다 갔다 하는 괴짜 뭐 중간 정도 괴짜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매도 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네. 뭔 생각이 드냐면 지금 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개인적 인물이 올린 거잖아요, 이게. 네. 사실 일론 머스크 저번에 또 누구 뭐 하나 올렸죠? 게임스타 또 올렸잖아요. 네네 게임스타 그러니까 걸렸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언행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것 같다. 예. 네. 근데 그게 떨어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 개인이 만들어낸 어떤 폭등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지명도나 포지셔닝에 따라서 또 이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치 비슷한 예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독일 중앙은행을 그러니까 독일 은행을 그러니까 중앙은행화시켰던 히틀러하고 비슷한 꼴이죠. 아,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를 히틀러까지 비교하는 건 뭔데 갑자기 나타난 혜성 같은 인물. 네네. 근데 이 혜성 같은 인물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막 폭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냥 그런 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포지셔닝, 네. 뭐 이 사람이 아파서 갑자기 죽었다든지, 네. 그럼 막 폭락을 하지 않겠나. 네. 또는 뭐 이분이 뭐 연준이라든지 네. 또는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세력 싸움에서 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폭락을 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가상화폐라고도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장차 화폐를 대체하고 실생활에서도 결제나 송금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뭐 거의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사용 가능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그 지금 테슬라의 네. 어떤 CEO가 지금 나는 이게 향후의 화폐를 대체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 화폐보다는 이 화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한 이 대기업에서 뭔가 결제 수단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텐데 네. 만약에 테슬라에서 향후에 테슬라에 결제하는 모든 금액 수단은 달러 안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의 근데 결제 수단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가 상당히 더 확고해진 상황에서 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앞으로 테슬라에 공급되는 모든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은 뭐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또는 비트코인을 받겠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란 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제3제국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히틀러의 어떤 그 영향력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짐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네. 한순간에 네. 나랑 얘기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을 지금 이미 테슬라에서 향후에 이걸 결제 수단을 하겠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6천만 원까지 올린 상태에서는 뭐 봐야죠. 말하자면 이제 진짜 그걸 실행을 할 것인지 테슬라가 과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것인지 네. 만약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1억도 갈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이제 어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침과 동일시되는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몰락하면 테슬라도 몰락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지금 행보나 이런 어떤 발언들은 네. 자기 회사들을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말하자면 네. 자기가 없으면 테슬라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행동은 테슬라의 그러니까 수익의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주식회사라는 것은 민주주의잖아요. 네.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나도 주주가 되고 내가 두 주, 세 주, 10주를 갖거나 더 많은 주주를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에 있는 주식의 물론 상당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는 있겠지만 네.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동은 또는 만약에 테슬라가 향후에 비트코인을만 가지고 결제수단을 쓰겠다. 근데 그거에 못마땅했던 연준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서 또는 다른 기업에서 견제수단으로 그러면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의 네. 운명은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나카모토. 사람이 만들어서 네.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 어떤 그런 재밌네 네. 라는 좀 인터레스팅한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은 약간 이제 권력 이동, 권력이다. 경제 권력의 이동, 화폐 권력의 이동을 지금 촉발시키는 그런 좀 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예전에 우리가 화폐 전쟁이라는 것은 달러와 위안화의 전쟁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 지금 달러화와 위안화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디지털 화폐하고 지금 기존 지폐하고의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일론 네. 머스크는 지금 다른 전쟁판으로 좀 넘어간 거예요. 그야말로 화폐 전쟁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 화폐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화폐 전쟁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는 지금 그때 관심사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개념, 중국과 미국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화폐 전쟁은.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네. 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좀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왜?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달러화하고 중국화, 위안화 또는 달러화하고 파운드화 네. 또는 달러화하고 뭐 유로화 네. 여기 어떤 이 통화와 통화 간의 힘의 대결을 얘기를 상정해 놓고 이제 거부가 된 사람들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놀아. 니네들은 지폐들끼리 노는 거잖아. 그렇죠. 국가 권력은 없어졌어. 네. 이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은 결국 뭐다? 비트코인한테는 메이드 인 뭐뭐 코리아의 무슨 나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어느 국가에서나 통일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이 비트코인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네. 본인은 세계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대통령. 그렇죠. 네. 네. 저희 커런시 체인지 어떤 통화의 변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 뭐 레짐 체인지 체제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저희 비트코인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이런 세계의 변화, 뭐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나중에 비트코인이 뭐 1억이 되든 아니면 반토막 아니면 1000만이 되든 그때 한번 다시 또 다뤄볼 기회가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